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중화학공업.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화학 등 이른바 중후장대 상업부는 대규모 자본과 설비가 투입되어 높은 고용 효과와 이윤을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의 격화와 이에 따른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중화학공업 및 제조업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위기에 빠졌던 전북 군산의 한 강소기업. 이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지키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많은 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소중한 일터를 지켜낸 이야기가 있어 비즈코리아가 그들을 만나보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코리아의 김범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입니다. 예. 선배님, 저희가 오늘 특별한 곳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 분위기가 말이죠, 사무실 분위기인데 굉장히 뭔가 기운이 넘치고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이 기업이 한때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무려 20%. 야,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가 될 만큼 높은 기술력을 가진 아주 우수한 회사였는데 갑자기 조금 어려워졌다가 네, 맞아요. 빠른 시일 안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제2의 비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비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분을 좀 소개를 했죠. 네, 보셨죠? 맞습니다. 예. 어려운 시기 기업의 수장의 자리에 올라 함께 도약을 꿈꾸는 분입니다. 이호준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 회사를 간략하게 아까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드리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그 공냉식 열교환기 전문 업체로서 40여 년 이 열교환기 제품만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공냉식 열교환기라는 것 자체가 네. 물이나 기타 냉매를 그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네. 공기를 매개로 하여 유체의 온도를 낮추는데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그럼 그러다 굉장한 보니까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보통 이제 이 제품이 많이 쓰이는 곳이 네. 정유 공장이나 석유화학 공장 그렇겠네요. 또는 발전 플랜트에 많이 쓰입니다만 쓰이는 부분 자체가 예. 가장 위험한 고온 고압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의 경우에는 한치의 품질이 하자나 부실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품 하나하나는 사실 장인급의 현장 근로자들에 의해서 용접이 되고 재간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엑스레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다 확인을 하면서 검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러한 제품을 저희가 30여 년 이상 외길로 생산해 왔던 것이죠. 근데 대표님의 모습은 외람되지만 김나희 씨 방송 같이 하는 그 MC분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선배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가 있어요. 대표님의 왜요? 남다른 이력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요? 제가 직접적으로 KH와 인연을 맺은 것은 이제 1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이전 34년 정도를 금융인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호준 아마- 대표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워 있으시구나. 이게. 대학을 졸업하면서 처음 들어간 직장이 한국기술금융이라는 벤처 캐피탈 회사였습니다. 한국기술금융에서 22년을 근무를 했었는데 투자 융자 업무를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와 IB 사업을 전담을 했었습니다. 전문가셨군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나름대로 새로운 인생 설계를 계획하고 예. 그 지방 소재 제조업에 특화된 지방 소재 중견 기업의 전문 경영인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그러면 2008년에 그렇게 계시다가 2012년도에 유일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투자 회사를 만들었고요. 직접. 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서 홍콩에 소재한
유럽계 금융투자회사와 같이 당시 부실화되었던 조원저축은행을 인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매드뱅크의 역할도 하시면서 컨설팅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글쎄요 어떤 인연을 맺게 됐는지 김나희 씨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부탁드려요. 2018년 하반기 이후 자금난이 봉착하면서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회사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당시 이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실제 기피하는 두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중후장대로 대별되는 전통 제조, 꿀뚝산업. 그리고 두 번째는 수주 리스크가 존재하는 수주산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였거든요.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반면 오히려 이런 회사야말로 투자하는 시점과 시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반대적인 높은 성과도 거둘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회사야말로 한번 망가지고 나면 다시 이런 회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다시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 있는 일이고, 동시에 투자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율을 찾아서 투자를 해서 초과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되셨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또 대표님도 말씀하시는 거는 기술이거든요. 기술이 좀 있다,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김나희 씨가 현장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그 탄탄한 기술력이 녹아있는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최근 발주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이 기업의 핵심 기술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공냉식 열 교환기란 석유화학, 석유정제, 가스플랜트 등에서 생산된 유체나 가스를 냉각시키는 데 사용되는 대형 장치로 산업용수가 부족한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사막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바닷물을 사용하는 기존 순행식 열 교환기보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최대 장점. 기업은 이 공냉식 열 교환기 부문에서 미국, 프랑스 기업들과 경쟁하며 한때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기술 수준과 생산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수출을 주로 많이 세계 여러 곳에 납품이 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뭐 동남아부터 뭐 아프리카, 뭐 러시아까지도 많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동 쪽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우디 아람코에 납품했던 샤이바 공사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많은 여건이 안 좋은 과정에서도 우리 제품이 문제없이 파이프렉 상부에 설치되는 과정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벅찼던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난 38년간 뛰어난 기술력으로 공냉식 열 교환기 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기업은 군산 자유무역 지역 내 약 15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지에 설계, 제작, 조립, 도장, 도금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일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저희 공장은 부지는 약 5만 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장 건물은 약 16,000평, 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동이. 그리고 나머지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2008년도에 이 공장을 이전하면서 주안점을 뒀던 사항은 모든 공정을 다 한 공장에 모아서 그걸 다 일괄 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큰 부지에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경쟁력은 제작 공정에 필요한 전문 설비 및 기술 인력을 직접 보유, 외주 가공 없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부지에 모든 공정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 납기 관리에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많은 고객들이 우리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또 납기 관리도 같이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되게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축적한 기술 노하우와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 특히 최적화된 설계 프로세스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제작 기술력은 모든 제품에 있어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 아유, 야,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예. 우리 김나혜 씨도 고생 많이 했네요. 구석구석 둘러보느라 좀 고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기업의 탄탄한 기술을 만나볼 수 있어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좀 실감이 크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글로벌 점유율 20%나 차지하던 기업이 뭐 2018년에는 사업 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어려워졌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1,000억을 넘고 영업이익이 100억을 유지를 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하반기부터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 원인이 과거의 업이었던 키코 손실액이 680억이나 되었습니다. 키코 손실액이. 그렇습니다. 그 부담감을 지고서 사실 지금까지 끌고 왔었는데 2016년도부터 시작된 석유 가격의 하락으로 플랜트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수주가 없고 신규 수주가 없다 보니까 2017년도 매출액 860억에 영업이익이 97억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게 되면서부터 작업난에 봉착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저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그 핵심 인력들을 어떻게 잡아드셨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는지 이게 뭐 단순히 돈 갖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이 부분에 들어서면 조금 마음이 조금 좀 뜨거워집니다. 네. 회사가 어려워지면 항상 핵심 인력들에 대해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들 자체가 다른 데서 계속 본인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싶다는 욕심에 움직이기가 쉽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신 분들 계시니까 자제분들, 뭐 가정 생활 뭐 이런 거 다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2019년 9월 달에 결국은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된 상황에 이르러서는 직원들의 혼란이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과연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존의 거래처들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러한 불안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게 우선 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빠른 투자자를 선정하는 것과 그리고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법정 관리가 개시된 이후에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초기에 운영 자금을 투자를 해서 회사가 협력 공장대로 그다음에 필수 불가결한 원자재의 수급은 수급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초기에 50억 원이라는 운영 자금을 선제 투입을 하고 그래서 법정 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인수 희망자의 자격으로 해외 거래선들이나 국내 거래선들을 만나고 이 회사는 반드시 살릴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뛰겠다. 그리고 설령 저희가 인수 희망자일 뿐이지 인수자는 아니니까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회사는 살려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호소를 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거래처들이 저희 말을 믿고 기다려주고 심지어는 법정관리 이후로 지금까지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게
거의 400억 정도의 수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준 대표님 측은 단순한 재무 투자자가 아니라 그 거래처에게도 역시 신뢰를 줄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술자, 장인분들도 계속 이 회사에 몸담을 수 있었고. 네, 맞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회사의 기술 덕분이었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을 든든하게 받쳐준 우리 회사만의 경쟁력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소수출기업들에게 끝나지 않은 악몽으로 남아있는 키코 사태. 2000년대 초반부터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면서 환율 대응이 문제였던 중소수출기업들은 은행들의 권유로 외환 파생 상품인 키코에 가입하게 되는데, 당시 기업들에게 환율 관리 상품으로 판매되었던 키코는 2008년 미국의 리먼 사태로 촉발된 외환 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중소수출기업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게 된다. 이로 인해 9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금액만 약 3조 원에 이르는데, 대부분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었던 기업 역시 키코 사태로 680억 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고, 연이어 저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동 지역 발주 감소로 인해 결국 법정 관리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 하지만 새로운 투자 유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이었다. 이 공장은 저희 KH에서 헤더박스를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저희 헤더박스를 하면 이쪽에 보시는 게 저희 상품인 헤더박스고요. 이게 압력 용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주로 특수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저렇게 제관 또는 용접을 하는 공장입니다. 용접 하나에도 장인의 혼을 담는다.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한 전문 용접사들의 용접 작업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고압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특수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제 아주 예민하고 뭐 지켜야 될 사항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일반 용접보다는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에어를 해야 한다던가, 그리고 용접을 한 패스 한 패스 갈 때 층간 온도라는 걸 지켜야 되고, 전류 전압을 딱 거기에 맞게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 작업을 해야, 이별량이라는 그거를 지켜줘야 고압에도 버티고 어떤 재질을 사용을 하든 그 특수 재질에 맞게 버틸 수 있는. 하나의 열 교환기 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접뿐 아니라 철강 원자재를 절단, 절곡하고 드릴링, 포밍, 스웨이징, 팬링 등 다양한 가공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필수적인 것이 자동화된 수치 제어 장비이다. 예, CNC 설비 구축은 그 수치 제어 공작 기계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수치를 미리 입력시키면 기계가 알아서 자동으로 가공해주는 기계입니다. 레이저 커팅 머신, 플라즈마 커팅 머신, 바로 이어서 토끼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출원 예정인 팬닝 머신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계를 보유함으로써 그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품질 유지와 그 다음에 납기 주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 공정을 거친 헤더박스와 핀 튜브, 철 구조물, 각종 배관 등은 도금과 도장을 통해 표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엄격한 국제 환경 기준에 맞춘 13m 대형 도금로 역시 기업의 자랑이다. 당사는 국제 표준 규격인 ISO와 국내 품질 기준인 KS를 취득하고 고객이 원하는 고품질 제품을 취득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 눈이 와도 작업이 가능한 전천후 도장샵과 13m의 도금로를 한 곳에 갖추고 있어 공정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에 최적의 공장을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8년 축적된 기술과 월드클래스 장인들이 만들어낸 공랭식 열 교환기. 군산항에서 선적된 이 열 교환기는 기업 부활의 신호탄이자 제도약의 꿈을 싣고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투자를 결심하기 전의 상황과
막상 또 투자를 하는 상황은 또 다르고 저희가 듣기로는 굉장히 좀 특별한 모델로 이렇게 KH를 활성화하시는데 아이디어를 내셨고 실행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유치를 하는데 쉽지 않더군요. 사실 초기에 많이 힘들기도 했고 이거를 과연 저희 회사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실 참 고마운 분들인데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이 캠코와 대한방직이 투자자로 나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캠코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요. 다들 깊이 아는 이런 중후장대 전통 제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가 포기할까봐 오히려 저희에게 도와주려고 하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럼 구조 자체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분을 인수하시고 경영 참여하시고 뭐 이런 모델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모델과는 좀 달랐던 것이요. 네. 이런 플랜트 산업 자체는 플랜트를 수주를 하게 되면 그 공사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정관리 상태에서 이 기업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졸업했다 하더라도 보수적인 금융기관들은 지급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90% 이상의 매출이 대부분 세계 각처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내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서가 발급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가져가야만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실제 회사가 재기를 하는데 또 다른 암초를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보통 기업을 인수할 때는 일정 수준의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전혀 쓰지 않고 순수한 납입 자본금으로 인수를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처음 1년 내지 2년 동안의 운용 자금조차도 은행 부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본금을 순수 투자금으로서 마련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점도 굉장히 빨랐을 것 같은데 그건 여쭤봐도 됩니까? 네, 법정 관리 개시 결정이 떨어졌던 거는 2020년 5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18년, 19년의 결과가 2020년까지. 그렇습니다. 네. 2020년 5월 말에 법정 관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요? 그렇습니다. 2020년 6월 말에 법정 관리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가장 단기간에 법정 관리 결정과 졸업이 이루어진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 달 만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네요. 오히려 이 회사를 알아봐 주시고 이런 회사는 살려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가져주셨던 법원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결과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희 회사와 관련하여 채권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준 이해관계자 그룹, 채권금융기관, 그다음 납품업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또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때여서 그럴까요? 공장에 활기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가 지금 기업의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기술들을 연구하고 계신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여긴가 봐요.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R&D 연구센터라고 듣고 찾아왔는데 저희 맞게 찾아온 게 맞나요? 예, 저희가 그 신제품 개발 중인 기술연구소입니다. 아, 저희 지금 바로 한번 둘러볼 수 있을까요? 예, 이쪽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의 핵심 기술연구소에서는 차세대 신기술 발굴을 위해 연구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데 이곳에서 주목하는 신기술은 무엇일까?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열교환기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고성능 핀튜브입니다. 핀튜브라는 건 표면적을 크게 해서 열 전달이 잘 되도록 해주는 부품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핀튜브에 비해서 열교환 성능이 크게 향상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술은 친환경 사업인 수소 관련 제품입니다.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에서 사용 예정인 기화기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화기는 영하 253도 800바에서 고압력 액체 수소를 영하 40도의 기체 수소로 변화시켜주는 장치로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에서는 핵심 장치입니다.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소 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40년 노하우의 열 교환기 제조 기술을 적용, 수소의 액화나 기화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들을 개발 중이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두 제품은 고성능 고품질의 제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물입니다. 친환경 사업인 수소 관련 신제품에는 고성능 고품질의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장점까지 더했습니다. 기술연구소에서 저희가 개발한 신제품은 세계 시장에서의 KH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새로운 기술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낸 분들이라 그런지 또 직원분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표님 방금 이렇게 직원분들 얘기를 하셨으니까 직원분들에게 어려운 시기 함께해 주신 직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갑자기 마음이 좀 뭉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순한 어떻게 보면 외부의 투자자로서 직원들이 겪었던 상실감, 직원들이 또는 가족들과 함께 마음 졸였을 그 불안감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저희 직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께는 참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쉴게요. 아니 괜찮다. 이런 게 더 좋아요. 아니 대표님 더 좋아요. 예. 대표님, 생산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든지 수주만 많이 따오신다면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다 갖추었습니다. 저희만 믿고 수주만 따오십시오. 대표님, 저도 이 회사 와서 이제 가정 이루고 저희 가족까지 같이 한 배 탔으니까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면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느라 굉장히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요. 저희들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사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은 결과를 맺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장님, 저는 열심히 많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참 저희 직원들이 진짜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급여 인상도 몇 년 동안이나 안 되고 그랬는데 이 직원들이 그런 어려움을 군말 없이 같이 이겨내 와줬거든요. 그게 식구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이 회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히든 챔피언이라는 게 별 거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런 회사를 하나 다시 만들려고 들면요. 아유, 어렵죠.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야 전 세계의 유수의 정유회사, 석유화학회사, 건설사들이
다들 인정하고 그리고 이 제품을 믿고 써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회사를 망가뜨리는 거는 기업을 수송하는 데는 10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망가뜨리는 데는 1, 2년이면 족한 게 냉혹한 기업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사를 저희가 어떻게 지켜내고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희 보람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저희랑 함께한 이 시간 중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과거 군산 지역의 자부심이 됐고 전북을 대표하는 지역 기업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자부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우뚝 선 세계적인 강소 기업이 되어야 되겠지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했는데요. 우리 김나희 씨 어떠셨어요? 저도 경쟁력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구성원 간의 끈끈한 믿음으로 기업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이들의 힘찬 발걸음에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